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의 7가지 기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력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7가지 인간관계의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7가지 관계의 기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사과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런 잘못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무수히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에게 전혀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실수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만만한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쁜 마음도 힘든 마음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실수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잘못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는 일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는 상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수치스러운 일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당신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결코 굴욕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누구라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사과 없이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 또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자비에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닫고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으려 한다면 작은 실수와 잘못으로도 관계는 쉽게 깨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미움과 원망의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주 작은 갈등이 살인의 참극을 불러온 예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차 시비, 쓰레기 무단 투기, 층간소음, 끼어들기 위반, 새치기와 같이 별것 아닌 일에서 시작된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의 부재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은 사과하는 것을 망설일까요? 왜 사과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꺼리게 하는 자존심은 올바른 자존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과해야 할 상황을 대충 모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즉시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자신을 진실로 지키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자존심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 적대감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것은 모두 자국의 과오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독일과 매우 비교되어 보입니다. 독일은 1970년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2차 대전 최대 피해국인 폴란드의 전쟁 희생자 추모비를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는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에 전 세계는 감동했습니다. 지금도 독일 정보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치 시대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밝히며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전 세계는 독일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과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과하기를 꺼리는 태도는 그 자체로 비굴함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의 정체가 실은 열등감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지요.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망설이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줘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성찰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부재가 나타나는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 성찰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색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 생각을 집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어찌 알겠으며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기 이전에 언제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으로 자신 안의 자아를 만나고 자아가 진실하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사과는 닫힌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당신이 아무리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 사과해 보길 바랍니다. 사과에는 당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이 열린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모두 가슴에 묻어두고 우선 진심으로 사과를 해보십시오. 잘잘못이 누구에게 더 많은지,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갈등을 일으킨 문제 상황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과한 사람이 대인배인 것입니다. 사과를 해본 사람만이 사과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사과할 용기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모한 용기일 것입니다. 새가 줄을 달고는 멀리 날 수 없듯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는 마음 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과는 한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보여주는 행동인 동시에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의 참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춤으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나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매력을 갖춘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